김 씨는 서울에서 일본으로의 이사를 결심한 후 도쿄로 첫 발을 내디뎠다. 활기찬 거리와 높은 빌딩 숲 속에서 그는 도쿄의 질서정연한 도심을 걷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노숙인이 안 보여. 대도시라면 흔히 공원이나 역 근처에서 보이기 마련인 노숙인들이 어디에도 없었다. 한국의 서울이나 미국, 유럽 등 세계의 대도시에서는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노숙인들이 도쿄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다. 이게 정말 일본이 자랑하는 사회적 안정성 덕분일까? 김 씨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조사해보면서 알게 된 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일본의 노숙인 문제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발견한 이야기는 그 이면에 숨겨진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일본은 오늘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경제력을 자랑하지만 그 과거에는 암울한 시기도 있었다. 김 씨는 일본 경제의 흥망성쇠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며 일본의 노숙인 문제가 단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1990년대 일본 경제는 최악이었어요.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거품 경제의 붕괴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죠. 김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노숙인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일본의 노숙인은 약 2만 명에 달했고 공원, 역, 다리 밑은 그들의 거주지였다. 그 당시 일본은 거의 재앙에 가까웠죠.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과 집을 잃었어요. 김 씨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 일본 거리의 상황을 묘사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 노숙인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일본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노숙인 수는 2820명으로 당시와 비교해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다. 일본의 노숙인 비율은 인구 대비 단 0.003%로 한국과 비교했을 때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줄일 수 있었을까요? 김 씨는 일본 정부가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다. 김 씨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2년에 제정된 노숙인 자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법은 노숙인들이 더 이상 길거리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노숙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죠. 김 씨는 이 법이 노숙인들을 위한 단기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노숙인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는 노숙인들을 위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렸다. 김 씨는 이러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실제로 많은 노숙인들을 거리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일본 정부는 단순히 노숙인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직업 훈련부터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지원이 있었죠. 김 씨는 이러한 점이 일본이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영리 단체들과 자원,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의 법 제정 이후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노숙인들을 위한 주택 제공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김 씨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의 노숙인 주택 시설이 6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를 보고 크게 놀랐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노숙인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노숙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김 씨는 일본의 노숙인 통계에 대한 의문도 품게 되었다. 노숙인의 수가 극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정부가 발표한 통계는 실제로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노숙인의 정의가 한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좁게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김 씨는 일본의 노숙인 정의가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제한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임시보호소나 인터넷 카페와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노숙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노숙인을 더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요.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니까요. 김 씨는 일본의 노숙인 통계가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도쿄에는 인터넷 카페 난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생활하면서 집세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김 씨는 2020년 도쿄에서만 최소 15,000명이 인터넷 카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고 크게 놀랐다. 정부 발표보다 5배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인터넷 카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잠잘 곳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하루하루를 작은 방에서 생활하며 생활비를 절약하고 있었다. 김 씨는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일본의 노숙인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씨는 일본 사회가 노숙인에 대해 가지는 시각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은 자립과 근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노숙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노숙인을 게으르고 자립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노숙인을 보면 동정심을 느끼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김 씨는 일본 사회에서 노숙인들이 겪는 심리적인 압박이 매우 크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노숙인들 역시 자신이 노숙인이라는 사실을 창피하게 여긴다. 김 씨는 일본의 노숙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길거리에서 구걸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일부러 외진 곳으로 숨거나 아침 일찍 자리를 떠난다고 해요. 그만큼 자신이 노숙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하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압박과 부정적인 시각은 노숙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김 씨는 이러한 문화적 요인도 일본에서 노숙인 통계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김 씨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일본의 강력한 약물 규제 정책을 꼽았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약물 중독이 노숙인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죠. 하지만 일본은 약물 중독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일본은 약물 사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약물 중독이 적은 일본에서는 노숙인들이 약물로 인해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었다. 미국에서는 노숙인들이 약물 문제로 인해 쉽게 사회에서 이탈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는 일본이 노숙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큰 이점으로 작용했어요. 마지막으로 김 씨는 일본 정부가 최근 들어 더 유연한 노숙인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일본에는 저소득층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공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쿄에서는 매달 최대 120만 원의 주거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낮았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이 부양할 수 없다는 증명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노숙인들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노숙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김 씨는 이 정책이 노숙인 수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김 씨는 일본이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의 법 제정과 적극적인 지원, 약물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모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숨겨진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노숙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특히 인터넷 카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김 씨는 일본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노숙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다. 그는 일본의 노숙인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며 일본이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문제 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